안녕하세요. 영화비평 중독과 해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영화 1917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17을 만약에 보신 분들이라면은 정말 큰 감탄사, 라는 말을 하셨을 겁니다. 그 감탄사는 대부분 영화적 테크닉 때문에 나왔을 것입니다. 이 영화의 영화적 테크닉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오늘 여러분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1917년의 1차 대전입니다. 1차 대전이 한참일 때에 독일과 영국의 전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1차 대전의 가장 큰 특징은 참호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전선이 구축되어서 참호를 파고 싸우는 그런 전투입니다. 그리고 1차 대전은 아직 본격적인 현대과학기술이 접목되지 않은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신이 끊겨서 잘 되지 않는 그런 영국군이 있는데 독일이 전략작전을 짜죠. 여기에 빠진 영국군을 구하기 위해서 두 병사를 적진을 통과해서 아군이 있는 곳까지 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서 가서 그들이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지금 공격하면 안 된다는 것, 공격하면 전멸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두 병사 중 한 병사는 그 부대에 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병사는 더더욱 더 가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감독인 샘 맨더스의 할아버지가 직접 1차 대전을 겪으면서 전령병이었는데요. 그 이야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제가 1차 대전 배경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화를 보신 가장 큰 충격은 그거였죠. 어떻게 저렇게 촬영을 했는가, 또는 어떻게 저렇게 촬영해서 편집을 할 수 있었는가, 그 부분이죠. 영화적으로는 이 장면을 원 컨티뉴어스 샷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컷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영화가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 하나의 컷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컷이라면 그냥 롱테이크, 원씬 원컷 영화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원씬 원컷이 아닙니다. 원 컨티뉴어스. 그리고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의 장면을 촬영한 게 아니라 여러 장면을 촬영해서 마치 하나의 장면인 것처럼 편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중요한 것은 촬영과 편집입니다. 물론 그렇게 맞도록 연기를 해주는 것이죠. 다시 설명드리면요. 병사가 출발하기 전에 아군 진지에서 있고 그가 사령관의 부름을 받아서 가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출발해서 적지를 넘어서 모진 전투를 겪고 어려움을 이기고 다시 드디어 아군 진지로 가서 전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하나의 장면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가 하나의 장면처럼 되어 있지만 영화는 부분은 롱테이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롱테이크를 위해서 세트의 길이에 맞추어서 카메라 움직임, 배우의 동선, 이 모든 것들을 엄청나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소가 바뀔 때 마치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처럼, 가령 참호 속으로 걸어가다가 어두운 참호 지하로 들어갈 때 어두운 순간 컷돼서 바뀌는 거죠. 그런데 관객들은 눈치 못 채게 그 병사가 나무 뒤로 이동을 할 때 카메라는 나무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고 다시 이어지는데, 이럴 때 컷해서 연결시켜 줍니다. 이런 어떤 기술적 연결을 통해서 마치 하나인 것처럼 보여주는데요. 이걸 위해서 감독과 배우와 촬영 감독은 무려 4개월이나 리허설 연습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동선을 그려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트와 연기와 카메라와 음악이 하나가 되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감독이나 촬영 감독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궁극적으로 해보고 싶은 것, 그러니까 영화 기술의 극대치가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역시 만약에 제가 촬영 감독이라면 저는 이런 촬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감독도 마찬가지겠죠.
이제까지 아무도 못했던 그런 걸 시도해서 영화가 얼마나 극단적으로 과학기술의 산물인지, 또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고스란히 함께 한다는 최고의 리얼리티를 전하고 싶은 그런 욕망, 그걸 온전히 영화 속에 그리고 싶은 그런 욕망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 절대치의 욕망을 이 영화는 완성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자세히 보면은 그런 어떤 실험이 성공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왜 그 유명한 또는 그 중요한 인물을 일개 병사가 가는가 하면은 결국 그 아무것도 모르는 병사가 참호 속에서 그 시선으로 갔다가 밖으로 나왔을 때 엄청난 혼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위기, 긴장감, 스릴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장교보다는 병사가 낫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속에 죽어 있는 많은 시체들,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 영화는 어떻게 보더라도 반전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인간을 피폐시키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어떨 때는 카메라가 병사의 시각처럼 앞으로 나가서 먼저 이끌어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따라가는 병사를 뒤에서 보여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카메라 뒤로 좀 빠져서 상황과 인물을 같이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계속 이어지다 보면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봤던 쇼트, 역쇼트의 봉합적 편집, 그렇게 시선의 주체와 시선의 대상을 같이 보여줌으로써 관객들이 그 장면을 온전히 주체적으로 자기 것으로 만든다고 하는 그런 장면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약간의 지루함 또는 약간의 이상한 격리감 같은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그 시간, 그 공간에 온전히 있어야 된다는, 또는 그 시간과 공간의 느낌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는 롱테이크의 그 의미가 이 영화에 이제 사라져버립니다. 가령 그런 겁니다. 이 영화는 낮에 시작해서 밤에 결국 쫓기다가 결국 낮에 다시 임무를 완수하고 끝이 나는 거의 하루 이상이 온전히 수입되는데 영화의 러닝타임은 2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영화는 아무리 그 현장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해도 결국은 컷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컷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략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 기술적인 생략과 실제 영화의 러닝타임과 영화 속의 진행 시간은 맞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사이에서 오는 그 어떤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술력, 그 엄청난 시도, 그거는 기꺼이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영화를 보셨다면 저는 3편의 영화를 보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영화의 어떤 카메라 테크닉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스탠리 큐블릭 감독의 영광의 길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1차 대전의 참호전을 롱테이크로 엄청나게 보여줍니다. 이 영화는 아무래도 큐블릭의 영광의 길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그 유명한 히치콕 감독의 로프입니다. 로프 역시 90분의 러닝타임 기간 동안 이 영화와 비슷하게 컷 없이 하나로 갑니다. 그 당시 필름이었기 때문에 20에서 25분 정도면 필름 롤이 끝이 나버립니다. 그것을 히치콕은 배우의 등 뒤로 가거나 다른 배경을 비춰주면서 연결시키죠. 이 영화 역시 마찬가지 기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최근 영화 중에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의 버드맨입니다. 이 영화는 연극을 하는 무대에 현장감을 주기 위해서 연극하는 무대와 그 상황의 배우들을 그 느낌 그대로 보여줍니다. 1917이 연극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바로 이 영화와 알게 모르게 소통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테크닉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영화를 보시든 안 보시든 3편의 영화를 보시면서 각 영화의 장단점을 또는 비교하시거나 대조해 보시면 영화 테크닉을 보는 눈이 조금 더 밝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좀 놀랐던 게 이런 테크닉만이 아니라 반전을 담아가면서 순간순간 보여주는 정서였습니다. 가령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해서 폭포에 뛰어내려서 겨우 살아남아서 물 위에 있는 나무에 걸려있는 시신을 밟고 올라가서 갔는데 병사들이 쉬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미국의 유명한 전통적 민요 같은 성가죠, 웨이페어링 스트레인저가 나옵니다. 이 영화가 나올 때 병사들은 쉬고 있는데 그 노래와
어둡게 주인공을 비춰줄 때 얼마나 전쟁이 사람을 피폐하게 하는가. 고향에 가고 싶어하는 그 쓸쓸함 또는 영적인 본향을 지향하는 인간의 마음,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에서 만난 프랑스 여인이 버려진 애를 키울 때 그 여인과 같이 잠시 동안 하면서 그 여인에게 느끼는 연인적 정서 또는 어머니 정서를 보면서 느끼는 그 병사의 쓸쓸함, 외로움, 위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가족 사진을 통해서 결국은 전쟁이 얼마나 멀쩡한 병사들을, 사람들을 죽이는 몹쓸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화려한 테크닉도 좋았지만 순간순간에 있는 그런 정서가 마음속 깊이 다가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영화를 꼭 보시면 좋지 않을까 권해드립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만약 보셨다면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찬찬히 한 번 더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